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자리피죠? 네, 그런데요. 저번 주 면접 때 봤던 최 팀장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안녕하세요, 최 팀장님. 축하합니다, 한자리피. 저희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들 문제없이 출퇴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요? 혹시 활동 보조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활동 보조 서비스요? 신청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럼 활동 지원 급여 통지서도 받으셨고요. 네, 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시간 되실 때 저랑 같이 기관에 가보시죠. 정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팀장님. 그래, 용기를 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제가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활동 지원 급여 통지서가 와서 찾아왔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활동 보조 서비스가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음 주부터 저희 회사로 출근을 하실 예정인데 출퇴근할 때 도움이 필요해서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활동 보조는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원하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기준 안에서 가능한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에 이동을 도와드리는 사회활동 지원도 있고 신체활동이나 가서활동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렇군요. 장애인 개개인마다 필요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럼 제 필요에 맞는 해당 서비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참고로 장애인 본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을 위한 설거지나 빨래 등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한자립 씨는 어떤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선생님의 경우 오전에는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 보조를 해드리는 활동 보조인과 퇴근 후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인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젠 직장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유익한 서비스 제도인 것 같군요.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의식이 가장 중요하죠. 참, 이 바우처 카드란 건 뭔가요? 네. 활동 지원 급여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분께 제공된 바우처 카드와 활동 보조인이 소지하고 계신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인 거죠. 반드시 서비스 시작할 때 한 번, 종료할 때 한 번, 이렇게 2번 바우처 카드를 접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카드군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제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요. 혹시 제 카드를 활동 보조인에게 맡겨도 될까요? 어머, 그건 안 돼요. 급여 이용자용 바우처 카드는 자기 결정권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관리해 주셔야 해요. 혹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비용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해요. 네, 그럼 카드는 꼭 제가 보관해야겠네요. 저에게 주어진 활동 지원 급여니까 잘 관리해서 자립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그런데 활동 보조인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한자립 씨가 믿고 의지해도 괜찮은 분들이겠죠? 제가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돼서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든든한 지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잘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 회사의 다른 장애인 직원분들도 간혹 그 부분을 어려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시면 곤란해지겠죠? 서비스의 특성상 간혹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서로 신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활동 보조인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편한 대로 부르면 되나요? 활동 보조인을 부르는 호칭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아줌마, 아저씨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사실 사생활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활동 보조인이 저희 집에 자주 오가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제 신상 정보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되진 않을까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활동 보조인들에게 이용자의 비밀 보장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시키고 있어요. 활동 보조인께서 제 사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죠? 네, 물론이죠. 하지만 활동 보조인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도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활동 보조인의 사생활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생각해보니 사람마다 장애가 다르고 그 장애 특성에 따라 보조해야 할 서비스가 다를 테니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야, 한자립 선생님께서는 벌써 활동 보조 서비스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자립 선생님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오전에 출근 이동 지원을 해주실 분과 오후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 주실 활동 보조인이 각각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럼 분야에 맞는 활동 보조인을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담당을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한 선생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오늘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자립 씨, 다음 주부터 출근은 문제 없으시겠죠?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별 말씀을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최성실 씨.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교육기관에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거든요. 어머, 축하드려요.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는 건가요? 네,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니 장애인분들을 예전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생활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시작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활동 보조인은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자와 상호협력 동의하에 보수를 받는 엄연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하나의 전문 직업인이란 마인드를 가져야겠네요. 네, 맞아요. 따라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이용자의 권리와 스스로의 권리는 지키면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꼭 명심하겠어요. 최성실 씨는 어떤 분야의 일을 담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을 때 보조기구를 잘 다룬다는 말을 들어서요. 장애인분이 직장에 다니시거나 외출이 많은 분들에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마침 아주 적절한 분이 계세요. 그분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벌써부터 기분이 설레네요. 최 선생님, 그럼 활동 보조인으로서 이용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제 기준보다는 장애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활동 보조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거나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빨리 이용자분과 친해져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건 지양해 주셔야 해요.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려운 걸 잘 도와주면 되겠죠? 바로 그런 편견을 주의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네. 지금 하신 말처럼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 이용자를 은연중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또는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돕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장애인의 자립생활 형성을 도울 수 없겠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장애인 소년에게 잠시 도움을 줘서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이것저것 물었더니 불쾌해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용자가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 가족이 대신하여 활동 보조인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 보조인은 가족이 아닌 이용자 본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이용자나 가족들은 활동 보조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집안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수시로 가족들에게도 활동 보조의 개념과 의미, 활동 보조인의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직접 의사소통에 어려운 이용자가 많은가요? 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 정신 지적 장애, 청각 장애인과 같이 명확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만약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여쭈어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셔야 해요.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아니면 종이에 적거나 핸드폰, 노트북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서로에게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무엇이 불편한지 확인이 되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겠네요. 최 선생님께서는 열정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담당할 분은 어떤 분인가요? 나와 함께할 활동 보조인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은 코디 선생님이 이동 지원해 주실 분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저분들이신가?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오전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동보조 서비스를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공해 주실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성실 선생님께 서비스 받으실 시간과 서비스 요청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전에는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약 2시간 정도 필요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잘 다뤄주셔야 할 듯합니다. 걱정 마세요. 교육받을 때 직접 이용도 해보고 다루는 법도 마스터했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직장 생활과 그 밖의 여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가사활동 및 신체활동 서비스는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 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참,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해드려야 더 좋은 서비스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서로의 파트너이자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할게요. 네, 저도 혹시라도 갈등이 생긴다면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게요.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는 거 아시죠? 네, 혹시라도 서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면 활동지원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걸로 할게요.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지낼 거지만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힘찬 첫 출근을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출발합니다.